세이치는 뚱뚱하고 외톨이에 답답한 녀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저 몸매가 날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던 어느 날 신이 갑자기 나타나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모두를 새로운 세계로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모두 멋진 초능력을 얻은 반면 세이치 혼자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계속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모두가 사라진 직후 신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스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신비한 열매를 먹기만 하면 만인이 사랑하는 존잘남으로 변신하고 나중에는 여신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될 능력이었죠.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어쩌다 자신의 인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자마자 세이치는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무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벌레마저 맛있어 보일 지경이었죠. 그가 벌레를 잡으려다 놓친 순간 갑자기 머리에 혹이 나고 말았는데 무언가가 머리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니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꼭 다단계 사기 같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일단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정말 지옥 같아서 먹자마자 전부 토해내고 말았죠. 그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효과가 발동되었다는 소리에 세이치는 자신이 곧 죽는 줄 알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던 그는 원숭이 무리를 발견했는데 레벨 120짜리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 떠나자 그는 놈들이 남긴 열매를 싹 다 인벤토리에 챙겼고 세계 최고 등급의 회복력 더미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반 친구들은 즐겁게 모여놀면서 그 뚱뚱한 친구가 있든 없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끝에 세이치는 진화의 열매를 딱 2개만 남기고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파워를 버프해줬지만 운이 없게도 원숭이 떼가 음식을 훔친 죄를 물으러 돌아온 겁니다. 그가 겨우 신비한 물약을 마시자마자 빛의 속도로 달려든 원숭이에게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녀석이 그를 잡아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게임 시스템마저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결국 원숭이는 그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에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보물과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며 진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죠. 세이치는 원래 보기만 해도 답답한 외톨이 비만 소년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단지 보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듯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이 갑자기 피를 받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모두를 새로운 세계로 보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다른 녀석들은 모두 빵빵한 초능력을 얻은 반면 우리 세이치만은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죠. 모두가 사라지고 난 바로 그 순간 신은 마지못해 마지막 특별한 스킬 하나를 던져줍니다. 신비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죠. 만인이 사랑하는 남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훗날 여신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될 바로 그 남자 말이죠. 떠나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지 말이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자마자 세이치는 입에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습니다. 무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거든요. 오죽했으면 벌레를 보고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그가 벌레를 덮치려다 놓쳤을 때 갑자기 정체 모를 과일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고 나서야 알게 됐죠.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열매라는 것을요. 이름만 들어보면 꼭 다단계 사기 같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일단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진짜 개똥 같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토하기 시작했죠.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효과가 발동되었다는 신호였죠. 세이치는 주저앉고 맙니다. 감정 스킬로 확인해보니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열매. 이름만 보면 꼭 다단계 사기 같았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일단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런데 그 맛이 정말이지 지옥 같아서 미친 듯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알립니다. 효과가 발동되자 세이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구에서 로그아웃하는 줄 알고 시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마주친 것은 레벨 120짜리 원숭이 떼가 벌이는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원숭이들이 떠나자 그는 놈들이 남기고 간 과일을 싹쓸이해서 인벤토리에 쓸어 담았으냐 세계 최상급 회복약들과 함께 말이죠. 한편 같은 반 친구들은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퉁보의 나짝 따위는 말죠. 일주일 내내 정신적으로 시달린 끝에 세이치는 진화의 열매를 딱 2개만 남기고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힘을 버프해주었지만 불행히도 원숭이 떼가 돌아오고야 말았죠. 음식을 훔쳐간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가 간신히 신의 물약을 마신 순간 신들린 속도의 원숭이 한 마리에게 쓰러지고 맙니다. 놈이 그를 잡아먹으려던 바로 그 찰나 게임 시스템마저 그의 채취가 너무 오버스럽다고 판단했는지 원숭이는 그대로 넉다운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에 말이죠. 보물과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알림이 울려 퍼지며 본격적인 진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뼈마디가 전부 분해되는 듯한 고통 속에서 깨어난 세이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끝내지는 몸을 갖게 된 것이죠. 시스템은 통 크게 모든 스킬에 1000포인트를 추가해주며 그를 진정한 전투의 신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직 9번의 진화가 더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광속으로 레벨 300짜리 몬스터를 사냥하고 현란한 기오틴 킥을 날려대도 그의 레벨은 여전히 1레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도 오르지 않았죠. 보물과 전설의 단검을 수집하던 중 그는 다시 한번 원숭이 떼에게 포위당합니다. 거대한 붉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결투를 신청했죠. 세이치가 거절하려 하자 놈은 역대급으로 못생겼으니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인격모독 아닙니까? 더 말해 뭐하겠어요. 세이치는 이 원숭이의 레벨이 700이나 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놈이 땅이 꺼져라 주먹을 내리쳤지만 그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여친이 태세 전환하는 것만큼이나 빠른 속도 덕분이었죠. 그 원숭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어리둥절해하다가 벌러덩 나자빠집니다. 여태껏 만난 놈들은 다 허접들이었는데 자기 주먹을 한 방 버텨낸 남자를 만나자 그대로 반해버린 거죠. 사랑에 단단히 미쳤네요. 싸움은 계속됐지만 이 붉은 원숭이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나 주먹 한 방을 날리자 세이치는 저 아득히 먼 곳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위력은 어찌나 강한지 하마터면 세이치를 저 세상으로 보낼 뻔했습니다. 그의 체력은 겨우 1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이 붉은 원숭이는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사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세이치는 어리둥절했죠. 아니 웬 고릴라 이름이 이렇게 핫한 여자 이름 같지? 세이치가 검을 휘두르려던 찰나 원숭이는 하늘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에게 잘 싸운다고 칭찬하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던 세이치는 비장의 수를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개쩌는 마법을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화려한 기술 대신 웬 물벼락만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원숭이는 그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얻어맞던 세이치는 문득 학교에서 벌레 취급당하며 괴롭힘 당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매일같이 돼지 새끼라고 불렸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이 날아오기 직전 세이치는 자신의 겨드랑이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독한 체추를 해방시켰죠. 원숭이의 주먹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섰습니다. 사리아는 그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꿈꿔왔던 미래와는 조금도 달지 않은 미래였죠.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생이 이런 막장으로 치닫는 걸까요? 사리아는 그를 집으로 끌고 가 먹을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자신은 인간이라고 끈질기게 설명하죠. 종족이 다른데 무슨 놈의 결혼이냐고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방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까먹어버립니다. 게다가 사리아가 현모양처럼 살뜰하게 자기 옷을 꿰매주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리아는 그가 청혼을 승낙한 줄 알고 김칫국부터 마시며 펄짝펄짝 댑니다. 그제서야 세이치는 이 원숭이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던 거죠. 사리아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따는 것을 본 세이치. 그는 몰래 열매 하나를 따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사리아가 웬 괴물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훔친 열매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 괴물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팔이 6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한 재생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세이치는 계속 싸웠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괴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괴물이 그를 갈기갈기 찢으려던 순간 사리아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녀는 괴물에게 한 대 맞고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세이치는 분노에 휩싸여 검을 휘둘러 괴물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른 고릴라랑 결혼하면 딱이겠네요. 하지만 사리아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사리아와 몇 주 동안이나 갇혀 지낸 세이치는 그저 빨리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죠. 한창 각을 재고 있는데 사리아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더 날립니다. 오빠처럼 못생긴 사람은 인간 여자 중에 아무도 안 좋아할걸요? 그러니까 그냥 고릴라나 사랑하세요. 오빠도 우리랑 되게 닮았거든요. 이야, 이 정도면 진짜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인데요. 그 후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는 바로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거대한 거미와 딱 마주치고 말죠. 사리아는 그가 위협에 처한 걸 보고는 거미를 주먹 한 방에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며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세이치는 문득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줬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거절만 해왔는데도 말이죠. 단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들 아래쪽에서는 해골 항구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인류를 원망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면서요. 그는 누군가 자신을 이 어둠 속에서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이치는 사리아와 계속 함께 살게 됩니다. 같이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득 사리아는 자신이 진화의 열매를 찾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미래의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처음에 그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뗍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이 열매가 사람을 그 종족의 정점으로 진화시켜준다고 말합니다. 11개째만 먹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바로 직사하거든요. 그녀는 그걸 감히 훔쳐가는 놈은 누구든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말에 세이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사리아가 그와 더욱 결혼하고 싶게 만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싫다고 소리치자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묻습니다. 자기가 싫으냐고요? 그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좋아, 싫어하지만 않으면 됐어. 그리고 사리아는 그대로 결혼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이치는 기회를 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죽어라 도망칩니다. 한편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신이 고등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왕을 무찌를 수 있는 건 오직 너희들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들 모두 고작 몇 주 동안 훈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녀석들이 밖으로 나갔다가는 바로 로그아웃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들 모두 고작 몇 주 동안 훈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녀석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갔다 하면 바로 로그아웃이니까요. 세이치는 자유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리아가 우사인 볼트 같은 속도로 그를 뒤쫓아왔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붙잡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순간이동 스킬을 사용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찬 동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리아의 비명을 듣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대로 동굴 안으로 뛰어듭니다. 깊숙이 들어가자 왕자에 앉아있는 해골을 발견합니다. 그 해골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꽤나 대단하다며 그를 칭찬했죠. 세이치가 감정 스킬을 써보니 그는 레벨 1짜리 마왕이었습니다. 세이치가 왜 이렇게 약한가 의아해하던 그때 해골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세이치는 그의 실제 레벨이 1500이라는 것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번 판은 망했다는 걸 직감했죠. 마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검을 휘둘러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리아가 달려나와 세이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치명적인 검격을 대신 막아섭니다. 세이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리아는 제 시간에 와서 다행이라며 힘겹게 말했죠.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약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사리아는 마침내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멀리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특수능력 덕분에 아직 숨이 붙어있긴 했지만 그것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째서 그녀가 자신처럼 항상 못되게 굴었던 남자를 사랑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을 왜 사랑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사리아에게 세이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기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사리아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계속 웃어달라고 말이죠. 마왕은 그들의 가소로운 사랑 노릇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자신의 검을 소환하며 선포합니다. 내 놈 같은 녀석이 사랑에 대해 뭘 아냐고 말이죠. 그는 순식간에 마왕의 등 뒤로 이동해 해골과 검을 모두 소환하여 무자비하게 베어버립니다. 세이치는 사리아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내 놈 같은 녀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울부짖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이치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리아를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력을 방출해 마왕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은 녀석의 마법 블랙홀에 삼켜져 버립니다.
마왕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아직 사리아의 마음에 보답하지 못했고 마지막 진화도 하지 못했다며 맞받아칩니다. 그는 순간이동으로 녀석을 향해 돌진하고 마왕의 몸을 꿰뚫어버립니다. 마왕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녀석은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었다고요. 세이치의 눈앞에서 마왕은 사랑하는 이와 재회하고 두 사람은 함께 사라집니다. 세이치는 사리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녀는 정말로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몸은 찬란하게 빛나며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바로 사리아였습니다. 세이치는 자신이 지금껏 함께했던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세이치는 적어도 자신들이 그를 도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게 해주지 않았냐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함께 전리품을 챙긴 후 보물 상자를 열어 세이치는 사리아에게 몸을 가릴 옷 한 벌을 건네줍니다. 전능한 안내 음성은 계속해서 그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합니다. 사리아는 그에게 뭘 받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이 중요한 공지를 띄웁니다. 그가 얻은 막대한 경험치 덕분에 드디어 진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진화를 마친 후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하고 체격 또한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리아는 그에게 뭘 받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이 중요한 공지를 띄웁니다. 그가 얻은 막대한 경험치 덕분에 드디어 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살짝 폼을 잡아보지만 사리아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몸에서 뜨거운 것이 뿜어져 나올 것만 같았죠. 물론 눈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죠. 사리아는 그와 함께 어디든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체불명의 동물이 나타납니다. 둘의 대화를 끊어버리면서 말이죠. 그 동물은 마왕을 쓰러뜨린 보상이라뇨? 마치 RPG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여행용 도구 세트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상까지 덤으로 얹어줬죠. 둘은 어디론가 전송되고 푸른 초원이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막는 슬라임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치는 녀석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단 한 방으로 말이죠. 마침내 레벨업을 한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쓰고 있던 헬멧은 검은 망토로 변하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죠. 그 양은 드디어 승급한 것을 축하하며 이 헬멧이 그와 함께 진화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괴물 같은 힘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겨줄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녀석은 마지막 깜짝 선물을 남겨둡니다. 바로 그 편지를 폭파시켜버리는 것이었죠. 마침내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세이치는 한 현지인 남성에게 모험가 길드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세이치에게 경고하죠. 세상에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도 그 길드만큼은 멀리하라고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라면서요. 남자는 그들을 수도에 온 것을 환영해줍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곧장 길드로 향합니다. 세이치는 속으로 여기가 모험가 길드가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을 엽니다. 분명 다른 애니에서 봤던 모험가 길드랑 길드원들은 엄청 멋있었는데 어째서 자기가 출연한 작품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 걸까요? 무슨 길드가 온통 비정상적인 놈들 뿐인지 다들 이상한 포즈나 취하고 있습니다. 사리아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세이치는 빛을 피하려고 그녀를 데리고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길드장이 나타나 울퉁불퉁한 근육을 과시합니다. 등록하러 온 그들을 환영하면서 잔뜩 힘을 준 바로 그 근육으로 그들을 길드 안으로 밀어넣자 길드장은 신이 나서 접수원 아리스에게 오늘 신입이 들어왔다고 소개합니다. 사리아는 세이치에게 빨리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재촉하는데요. 이 길드를 보니 모두가 너무 신나게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막 길드카드에 서명을 마치자마자 사건이 터집니다. 불량배 3명이 다가와 세이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그를 붙잡고는 잠깐 할 얘기가 좀 있다고 끌고 가려 합니다. 이 세 남자는 몽둥이를 들고 세이치를 밖으로 호송해 근육질의 두목 앞으로 데려갑니다. 녀석들은 그에게 망토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세상에 허용치를 초과할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모두 5초간 굳어버리고 맙니다. 녀석들은 그에게 감정을 좀 싹 틔워보자고 꼬시면 일단 익숙해지면 바로 황홀경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이치는 너무나도 즐겁해서 콩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도 때문에 녀석들은 오히려 그의 근육질 다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결심을 불태우게 되죠. 길드장 역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입들은 절대로 그 지독하기 짝이 없는 신고식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재앙을 무사히 넘기자 길드장은 바로 첫 돈벌이 임무를 주며 알트리아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아주 까칠한 선배였죠. 세이치는 그녀를 보고 눈이 부실 지경이었는데요. 딱 봐도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장비 때문이었습니다. 알트리아는 신경질을 내며 절대로 이런 실없는 놈들과는 함께 탐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길드장은 말을 가로채며 이 녀석은 그 변태들 손에서 살아남았으니 분명 그녀의 재앙의 저주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자신을 재앙의 알트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일행은 고아원에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합니다. 세이치는 알토리아가 왜 자꾸 모두와 거리를 둔 채 걷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길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한 아이가 달려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알토리아가 치료를 해주려던 찰나 뒤에 있던 장작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이치가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알토리아는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닥칠 것을 알았던 그녀는 그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조용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다음 임무로 넘어갑니다. 세이치가 페어더미로 발을 내딛었을 때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며 그를 덮쳤습니다. 알토리아는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재앙이라는 오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마저 스스로를 탓하며 말이죠. 그리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누구에게도 감히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저주 때문에요. 하지만 돌무더기 사이로 세이치의 팔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태도를 바꿔 명령도 없이 멋대로 행동했다며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간 언젠가 파티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쏘아붙인 후 그녀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그녀가 사실은 무척 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속으로 이해했습니다. 한편 학교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 하나 제대로 강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서 접수원 아가씨가 두 사람에게 지낼 곳은 있냐고 묻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던 처지라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알토리아가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알토리아는 집에 가기 전에 약초를 더 캐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그는 인간을 납치할 음모를 꾸미는 고블린 3마리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세이치는 그들 앞에 나서 계획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고블린들은 널 처리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인간계를 정복하려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놈들은 거대한 트롤 한 마리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롤은 온 힘을 다해 세이치를 향해 공격을 내리꽂았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EX급 자동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체력이 전혀 닳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트롤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세이치를 향해 쉴 새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이치는 상대가 포기할 줄을 모르자 주먹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한 방의 트롤은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는 트롤에게서 재료 몇 가지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아주 사기적인 스킬을 하나 숨기고 있었으니 바로 공격을 받으면 그 모든 데미지를 상대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캘 만한 곳을 물어보려 했을 뿐인데 저 녀석들이 너무 무서워하며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 어째서 멋대로 인간계로 넘어왔냐고 묻습니다. 부하들은 그저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이 녀석들은 이미 이동마법진을 설치해뒀는데 곳곳이 흑룡신의 입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이 사악한 행동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지만 명령을 어긴 죄로 부하들에게 곤장 500대를 내립니다. 정식 모험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날이 다가왔고 아르티아가 시험 감독관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라임을 해치우고 시험을 끝내려던 찰나 슬라임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르티아는 이동마법진이 이 땅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길드로 후퇴하라고 지시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법진 하나를 밟아버렸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세이치와 사리아는 서둘러 그녀를 붙잡았고 세 사람 모두 어딘가 구석진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르티아는 일행에게 자신을 바짝 따라오라고 당부하며 혹시라도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각자에게 위치 추적 구슬을 하나씩 내놔줍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 법. 그녀가 또다시 돌 하나를 잘못 밟는 바람에 땅에서 돌벽이 솟아올라 양쪽을 갈라놓고 맙니다. 세이치는 경악하며 있는 힘껏 벽을 주먹으로 쳤지만 손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그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미라와 맞서야 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미라를 베어 쓰러뜨립니다. 세이치와 사리아는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갖는 대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상자는 분했는지 말을 걸어오며 세이치에게 자신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도 화면에 조금이라도 더 나오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귀와 다리까지 생겨나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단 한 방으로 이 녀석의 분량을 순삭시켜버립니다. 드랍된 아이템들을 확인하던 중에 불행의 반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이 반지는 착용자의 행운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르토리아가 준 돌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보스의 소굴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은 그녀를 저승으로 보내버릴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토리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돌이 붉게 빛는다는 걸 깨닫고 두 사람은 서둘러 길잡이돌을 이용해 그녀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지는 미친 듯이 벽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아르토리아는 드래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붉은 기운이 아르토리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재앙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보여주겠다며 소리쳤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을 향해 돌진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격추당하고 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드래곤의 3번의 공격에 벽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르토리아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킬을 써서 돌진했지만 드래곤은 그녀의 가슴을 꿰뚫고는 옆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세이치와 사리아만을 떠올렸습니다. 이 지독한 저주에 걸린 이후로 자신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드래곤이 숨통을 끊기 위해 불을 내뿜으려 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죽음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구원자의 등장을 알리는 세이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래곤이 다음 공격을 날렸지만 세이치는 순간이동으로 피해버립니다. 접근하려 했지만 드래곤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감정 스킬로 확인해보니 레벨은 무려 5000 이상. 세이는 이번 판이 빡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래곤이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세이치는 간신히 피했지만 놈은 영역을 사용해 그를 그 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세이는 피를 토했습니다. 쓰러진 그는 어째서 자신의 스킬이 하나도 발동되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드래곤은 싸움의 끝을 선언하며 가장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지옥불. 사리아는 자신과 싸울 때처럼 물마법을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감정 스킬로 확인해보니 레벨은 무려 5000 이상이었습니다. 세이는 이번 판이 빡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래곤이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세이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염력을 사용해 그를 그 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세이는 피를 토했습니다. 쓰러진 그는 어째서 자신의 스킬이 하나도 발동되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드래곤은 싸움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술, 지옥불을 날렸습니다. 사리아는 물마법을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과 싸웠을 때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는 전설의 단검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포를 만들어 용의 머리 위로 바로 쏟아부었죠. 경노한 용은 세이치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그는 돌진하며 궁극의 기술, 광풍을 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녀석에게 단단히 붙잡히고 말았죠. 그는 움직이기 위해 정신을 짜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그에게 억제 저항 스킬을 부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그는 궁극기 검협일체를 해금했습니다. 그리고 용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시스템은 미친 듯이 레벨업 버튼을 연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아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르토리아는 사리아의 약조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일행은 여전히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세이치는 서둘러 보물상자를 열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적인 능력치를 가진 용의 보석을 보자 그는 마법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걸 바로 먹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세이치는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검은 망토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입어보니 키리토 성님 못지않게 간지가 철철 흘렀죠. 보상으로 받은 토끼가 편지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마법을 사용해 일행 모두를 전이시켰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던전 밖으로 말이죠. 깨어나자마자 아르토리아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세이치에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훌쩍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불운에 두 사람을 끌어들였다면서요. 그녀는 세이치에게 자신의 행운 스탯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200만 포인트였죠. 이 재앙의 저주는 아르토리아를 괴롭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항상 고통받게 만들면서요. 그녀는 자신을 몹시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고 말이죠. 사리아 역시 고개를 마구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세이치는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폐허더미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시험을 치를 때 만들어 놓은 그 폐허 말입니다. 그는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아끼고 그리워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세이치는 다가가 아르토리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르토리아는 너무나 감동받아 폭풍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이내 그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세이치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행운 수치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떠올린 그는 곧바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세이치는 아르토리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죠. 이건 행복의 반지라고 하면서요. 이 반지가 저주를 무효화하고 행운을 2배로 만들어줘서 마이너스 200만이었던 수치가 순식간에 뛰어올라 플러스 400만 점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아르토리아는 공식적으로 불운의 아이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이치는 언제나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밀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세이치는 며칠을 더 찾아다닌 끝에야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치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르토리아 역시 그가 반지를 준 것이 자신을 짐 덩어리로 여겨서가 아니란 걸 이해했죠. 그녀는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고백했습니다. 이미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세이치에게 사리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의 곁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순간 세이치는 진퇴양난의 소원에 빠져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슬쩍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리아는 그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라고 말했죠. 남편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지만 사리아는 애초부터 그를 혼자서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이치는 최고의 아내가 되어준 사리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아르토리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리아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게 더 친근하니까. 몇 주 후 세이치와 사리아의 식사 시간은 노출광 길드장에 의해 방해받고 맙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근육 자랑을 한바탕 끝낸 뒤 길드장은 먼 길을 갈 때 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세이치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길드장과 그의 말이 커플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랑을 마친 길드장은 우락부락한 근육 사이에서 지도를 한 장 꺼내더니 한 마국간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튼튼한 말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서요. 그곳에 도착하자 마국관 주임이 세이치에게 로열컵에 나갈 말을 사러 왔냐고 묻습니다. 바로 죽음의 경주라고 불리는 대회죠.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는 주인은 모험가들 사이에서 최고로 꼽히는 각양각색의 명마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죠. 이 술록처럼 생긴 말은 겉보기엔 멍청해 보이지만 마력만큼은 어마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살짝만 쳐도 그대로 저세상행이었죠. 마지막 말은 바로 난폭한 암컷 당나귀였습니다.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이 녀석의 신조엔 자신에게 걸맞은 자만이 몸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주인이 다가가 등을 두드리자 그대로 미쳐 날뛰며 주인을 저 멀리 걷어차버렸습니다. 세이치는 주인을 박살내고 있는 당나귀를 보며 저 녀석과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감정 시스템이 알림을 보냅니다. 언어 해독 스킬을 잠금해제했다는 것을요. 그는 당나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만 녀석은 몸을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공격으로 화답합니다. 당나귀가 다시 한번 그를 짓밟으려던 순간 세이치가 녀석의 다리를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늘로 집어던져 항복을 받아내죠. 그러자 당나귀는 맹세합니다. 세이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말이죠. 정신을 차린 마국관 주인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당나귀의 발차기에 맞아 벽을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로르네는 바깥 세상에 처음 나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 왕국도 좋았지만 세이치가 사준 맛있는 음식들을 훨씬 더 좋아했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시무룩해 있는 메이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클라이버거라는 화가가 그녀를 자꾸만 꿰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리 그림 대회에 참가하려고 말이죠. 이 대회는 로열컵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메이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곳에서 경쟁할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그녀를 격려합니다. 자신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한번 참가해보라고 말이죠. 바로 로열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3위 안에 든다면 그녀가 열등감을 극복할 동기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들은 메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열정을 좇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열컵 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이는 두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로룬과 함께 전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로룬은 우승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녀가 노리는 건 오직 5등 상품인 푸짐한 생선 뷔페뿐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1등 상품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여기사들과의 일일 데이트권이었죠. 여기사 로나가 신호탄을 쏘며 경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멍청한 술록들은 그 소리에 쇼크사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의욕 넘치던 루른도 막상 달리기가 시작되자 금세 지쳐버립니다. 알고 보니 5등 상품인 생선 요리가 너무 기대된 나머지 아침까지 굶었던 겁니다. 이제는 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루룬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세이는 무조건 높은 순위로 골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곧바로 진화의 열매를 꺼내 루룬에게 먹입니다. 그러자 루룬은 즉시 기력을 회복하고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참가자가 B급 다이아울프 무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A급 블랙울프 한 마리까지 동원해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룬의 눈에는 오직 타물리 생선 요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고 그 충격파만으로 늑대 무리를 전부 저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블랙울프는 그대로 돌진한 그녀의 박치기에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본 다른 경쟁자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기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세이와 루룬은 손쉽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컵을 차지했지만 5등 상품인 생선 요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루룬은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세이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며 생선 요리는 자기가 꼭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에 크게 감동한 루룬은 세이에게 와락 안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빛이 루룬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룬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이죠. 게다가 엄청나게 크고 동그란 두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세이는 그 자리에서 5초 동안 얼어붙고 맙니다. 그는 시선을 저 거대한 두 개의 요새로 향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르토리아와 사리아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웬 나체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세이는 이 소녀가 루룬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에 크게 감동한 루룬은 세이에게 와락 안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빛이 루룬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룬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말이죠. 게다가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며 말이죠. 세이는 그 자리에서 5초 동안 얼어붙고 맙니다. 그는 시선을 저 거대한 두 개의 요새로 향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르토리아와 사리아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웬 낯선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보자 그것도 알몸으로 말이죠. 방 안에는 순식간에 살기가 가득 찹니다. 세이는 이 소녀가 루룬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세이는 필사적으로 그녀가 바로 하지만 아크토리아가 론의 머리를 박살낼 정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젯밤 그 일격보다도 더 아픈 한 방이었죠. 사리아가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아크토리아에게 자신도 원래 고릴라였다고 말이죠. 진화의 열매를 먹고 나서야 미녀로 변했다고요? 설명을 들은 아크토리아는 론을 다시 쳐다보더니 그 말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론을 쇼핑몰로 데려가기까지 했죠. 외모를 꾸며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행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론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창 즐겁게 쇼핑하던 그때 갑자기 바니리 여전사 두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세이치를 어디론가 연행해 가버립니다. 한편 마계에서는 마왕의 딸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군단장들을 모아 윈버그 왕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군단장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이야말로 마족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모두 마지못해 계획에 동의합니다. 오직 마왕의 오른팔인 크라만이 이 아이디어를 탐탁지 않아 했고 자신만의 검은 속셈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시 인간계로 돌아와서 세이치는 엘성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니리 전사들과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된 것이죠. 성 안에서 세일치는 바니리의 수장인 루이스 반스를 만납니다. 그녀는 세계 최강의 검사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그의 검과 조금 놀아볼 수 있겠냐고요? 세이치는 당장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빨리 말이죠. 하지만 상원은 그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검을 뽑아 경이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치는 간발의 차로 피해냅니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첫 공격을 피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2라운드 그녀는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폭풍 같은 공격이 쏟아졌지만 세이치는 모든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첫 공격을 피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이죠. 그리고 2라운드 그녀는 전력을 다합니다. 폭풍 같은 공격이 쏟아졌지만 세이치는 여전히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지켜보던 동료들은 경악하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녀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뛰어오른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이 또다시 세이치에게 사기적인 스킬 3개를 부여했죠. 적응, 천리안, 그리고 방어 반사였습니다. 이 새로운 힘으로 세이치는 손쉽게 반격에 성공하고 루이스의 목에 검을 겨누며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바니리 일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대장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루이스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세이치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의 무례를 사과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검을 다룰 줄 알았지만 실력이 늘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이치에게 패배한 순간 그녀는 마침내 주인으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세이치는 그저 건전한 관계를 원했기에 부담없게 자신을 스승님이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지도자 스킬을 획득했죠. 하지만 막 훈련을 시작하려던 찰나 하늘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성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침입자가 국왕을 암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바니리 일행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세이치가 따라오는 것은 막아섰습니다. 그가 외부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리안 스킬로 세이치는 이미 암살자의 위치를 파악했고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범인을 잡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침입자를 감정해보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침입자가 고작 8살짜리 소녀 올가였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 세이치를 보자마자 단검을 마구 던져댔죠. 세이치는 가볍게 한 손으로 모든 단검을 잡아챘고 그러자 반사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잡아낸 단검들을 그대로 되던졌습니다. 올가는 벽에 단단히 박혀 꼼짝 못하게 되었죠. 소녀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미친 듯이 공격해왔지만 세이치는 모든 공격을 피했고 이내 소녀의 목덜미에 선날치기 한 방을 날려 그녀를 즉시 기절시켰습니다. 그가 소녀를 루이스에게 넘기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암살자가 이렇게 작은 아이였다는 사실에 말이죠. 하지만 루이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올리가 마법 무기인 저주의 단검을 사용해 국왕을 영원한 잠에 빠뜨렸다는 것을요. 발키리들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본 세이치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국왕의 침실에 도착한 그는 또 한 번 경악하게 되는데요. 국왕이 바로 지난주 카페에서 자신에게 연애 상담을 해줬던 그 친절한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오빠인 플로리오는 세이치에게 왕을 구해달라 간절히 애원하지만 이 세계에는 저주를 풀 수 있는 마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이치는 또다시 마법 창조 스킬을 사용해 저주받은 단검에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집중해서 상상해냅니다. 그러자 즉시 반전 마법이 탄생했고 영원한 잠의 저주를 영원한 건강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잠에서 깨어난 구간은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이치는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왕이 계속 간청하자 플로리오와 루이스 그리고 발키리들과 함께 마법과 검술을 수련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카이저 제국에서는 자키아가 국왕이 왜 영웅들을 바도로 왕국에 보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죠.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헬리오라는 놈이 있었고 그는 마법팔찌로 영웅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자키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무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화살한 발, 바람을 가르며 왕의 목숨을 노리고 날아왔습니다. 자키아는 재빨리 화살을 두동강 내고 암살자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사리아와 다른 일행들이 갑자기 세이치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또다시 새로운 여자를 하름해들인 것에 본 알토리아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얼굴을 날려버릴 준비를 하죠. 세이치는 허둥지둥 해명합니다. 루이스는 그냥 제자일 뿐이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플로리오는 세이치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글래머러스한 여자친구 거기다 최상급 하녀까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세이치에게 진정한 상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이치는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로나는 온갖 잔꾀를 부릴 작정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리가가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기 위해 혹독한 고문을 하려는 거죠.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가봤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나는 음식 한 접시를 가져와 수위를 높입니다. 올리가의 굶주린 배를 고문하기 위해서였죠. 올리가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지만 손과 발, 입까지 모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밖에서 듣고 있던 시치는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광경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와 신문을 중단시켰습니다. 루이스는 로나에게 너무 심했다며 나무라고는 올리가의 눈가리개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시치는 그녀에게 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올리가는 방금 왕을 암살하려 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들에게 어리둥절했습니다. 로이스는 올리가의 목에 있는 것이 노예의 목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찬 자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시치는 그 목걸이를 확 잡아당겨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가는 그에게 만지기만 하면 감전되어 새까맣게 타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치는 다시 마법 창조 모드를 켰습니다. 그는 자유를 어떻게 형상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유의 위대한 상징인 링컨 대통령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까지는요. 그 영감으로 그는 새로운 마법을 창조해냅니다. 노예의 목걸이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버렸죠. 올리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리아는 황급히 달려가 올리가를 꼭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멎자 올리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의 부족은 카이저 제국에게 잔혹하게 탄압당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수인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위해 일하는 냉혈한 암살자가 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올리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국에게 조종당한 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를 자신의 친여동생처럼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다정한 오빠의 클리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후 시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국을 위해 일하는 냉혈한 암살자가 되도록. 이야기를 마친 올리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제국에게 조종당한 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를 자신의 친여동생처럼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다정한 오빠의 클리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후 시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다정한 오빠의 클리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후 시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몸속의 괴물 같은 마력을 제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제어 스킬을 배우려던 것이 그만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강력한 필살기 무한지옥을 터득하게 된 것이었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길드장 거슬렛과 아리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전설적인 대마법사 바나바스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마법을 다루는 자이자 명문 바바돌 마법학원의 학원장이기도 했죠. 그들이 카이저 제국이 용사들을 학원에 보내는 건에 대해 한창 이야기하던 중 병사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와 부구합니다. 어마어마한 몬스터물이다. 연마을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몬스터떼가 성벽으로 다가오자 모험가들은 즉시 장비를 갖추고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올가는 세이치에게 다가가 왕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세이치는 그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할 뿐이었죠. 길드장 거슬렛은 화끈하게 성벽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선두에서 모두를 이끌고 돌격합니다. 모험가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세 좋게 돌진했지만 학원장은 세이치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재미있는 구경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힘의 과시가 시작됩니다. 아리스는 채찍을 마구 휘둘고 가시장미단과 다른 모험가들은 필살기를 달려 잡몬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립니다. 그때 카페 사장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 보스 몬스터의 앞을 막아서더니 단칼을 베어버렸고 그 모습에 세이치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제야 구간은 그 아저씨가 사실 정체를 숨긴 전설의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리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양팔을 고릴라의 팔로 변신시키더니 천근만근의 주먹을 날립니다. 아르토리아는 필살기 비목을 사용해 적들을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르르네는 우박을 퍼붓고 올가는 신출기묘하게 움직이며 길을 막는 몬스터들을 깔끔하게 암살해 나갑니다. 학원장 바나바스 역시 젊은 애들한테만 멋진 모습을 다 뺏길 순 없었죠. 바로 참자만이다. 혼돈의 비스킬을 날렸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했는지 광범위 스킬인 혼돈의 폭풍까지 추가로 시전해 전장에 있던 모든 적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립니다. 세이치는 이걸로 승리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숲 깊은 곳에 숨어있던 또 다른 마물 무리를 발견합니다. 놈들은 바로 숲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 무리보다 2배는 많아 보이는 데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S랭크급이었죠. 왕국의 운명을 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다른 동료들의 공격은 녀석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이치는 궁극의 마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파괴적인 공격을 상상했습니다. 마치 신의 심판처럼 떨어지는 공격을 말이죠.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내 마법 창조 스킬이 발동하며 궁극의 첨벌을 만들어냅니다. 세이치가 새로운 스킬을 감정해보니 그가 해롭다고 인식하는 모든 존재를 섬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승리의 함성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쓰러진 마물들에게서 나온 빛이 전부 세이치의 몸으로 흡수되었고 덕분에 그는 순식간에 수백 레벨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시스템의 목소리가 싹 바뀝니다. 엄청나게 정중한 말투로 말이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새로운 스킬을 해금했다고 알려줍니다. 국왕은 세이치의 공을 취하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동료들은 곧장 그에게 달려와 둘러쌌죠. 올가는 자기 머리도 쓰다듬어달라고 잊지 않고 조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스 교장까지 머리를 들이미며 세이치에게 쓰다듬어달라고 합니다. 교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세이치에게 학원의 교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세이치는 하렘 멤버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거절하려 했지만 노련한 교장은 말합니다. 그들 모두를 함께 데려오면 된다고요. 교장의 계획에 따르면 사리아는 학생으로 입학하고 아르토리아는 그 풍만한 마음씨 덕분에 교사로, 루르네는 무술교관으로, 그리고 올가는 그의 개인 메이드가 되기로 합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하렘 멤버들은 바로 오케이 사인을 날립니다. 그렇게 세이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번엔 거대한 하렘을 이끌고자 말이죠. 지금까지 20화 도입부 소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며칠간의 자유시간 동안 세이치는 루르네를 데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알토리아와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리아와 데이트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올가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된다며 함께 데려가자고 부탁합니다. 즐겁게 노는 올가를 보며 세이치와 사리아는 마음이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강가에 서서 세이치는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이에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세이치를 불러 같이 놀자고 했고 사리아는 오히려 자신이 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열기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세이치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소녀 중 한 명인 메이를 발견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곧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소개된 사람은 유명 화가 레온버거. 세이치도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수많은 상을 휩쓴 클레이버거. 알고 보니 그 녀석은 바로 메이가 말했던 그 거만한 놈이었습니다. 클레이가 자신의 그림을 공개했지만 관중들은 그 쓰레기 같은 작품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메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 세이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엄청나게 멋진 전설의 전사로서의 자신의 초상화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림 속 인물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 영웅이라고 설명했고 세이치는 기쁨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간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회 결과 메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레온이 자신을 예술의 도시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그녀는 학업을 마친 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이치가 소원대로 자기 몸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요. 루이스와 바나리 일행도 수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치가 곧 떠난다는 사실에 시무룩해하며 그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이치는 자기 하렘에는 이미 문제아들이 충분히 많으니 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와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왕은 또다시 실패한 크라이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 세이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엄청나게 멋진 전설의 전사로서의 자신의 초상화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림 속 인물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 영웅이라고 설명했고 세이치는 기쁨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간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회 결과 메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레온이 자신을 예술의 도시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그녀는 학업을 마친 후 꼭 돌아와 세이치가 소원대로 자기 몸에 마음껏 그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이스와 바나리 일행도 수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치가 곧 떠난다는 사실에 시무룩해하며 그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이치는 자기 하렘에는 이미 문제아들이 충분히 많으니 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와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왕은 또다시 실패한 크라이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이 라고 보고합니다. 루이스와 바나리 일행도 수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이치가 곧 떠난다는 사실에 시무룩해하며 그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이치는 자기 하렘에는 이미 문제아들이 충분히 많으니 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와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왕은 또다시 실패한 크라이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이 라고 보고합니다. 한편 마왕은 또다시 실패한 크라이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이 라고 보고합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사도들이 라고 보고합니다. 절망을 모아 자신의 양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죽음과 불행 그리고 혼돈을 원했습니다. 그라는 이렇게나 거대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바로 그때 인드라와 레르라는 두 녀석이 제안했죠. 바도로 학원의 학생들을 전부 없애버리자고요. 그리하여 세이치, 사리아, 알트리아, 루르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첫 번째 마을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교장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곧 학원에 도착할 거라고 말이죠. 세이이치가 앞으로 펼쳐질 학교 생활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파워레인저 같은 녀석이 마차 지붕 위에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영웅 갤런이라 소개하면서 말이죠. 세이이치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정말 피곤해질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미녀 군단이 항상 곁에 있어주니 다행이랄까요? 파란만장했건 한 여정을 끝내고 세이이치는 새로운 학교 생활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초특급 하렘 군단과 함께 말이죠. 과연 바도로에서 도사리고 있는 적들은 우리의 남신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애니기사 채널의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